어느 날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집으로 향했다. 가끔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가 어두운 정적을 깼다. 길 위에 어둠이 깔렸다. 골목을 돌자 허름한 3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어둠이 나를 맞았다. 낡은 우체통 위에 쌓인 먼지가 보였다. 여기는 집이 오래되고 낡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어두웠다.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다. 여기에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이상했다. 멈춰서 계단 아래를 보았다. 목 뒤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 계단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1초에 한 번씩 계단에 발을 디뎠다. 누군가 거기서 기분 나쁘게 겁을 주고 있었다.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어떤 인간인지 궁금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떨어진 그림자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발걸음 소리가 커졌다. 그 사람이 하고 신음하고 있었다. 불안한 기분이 몸을 조여왔다. 누군지 장난을 치는 것이 분명했다. 소름 끼쳐서 무시하고 얼른 내 방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어두침침했다. 아까 그 사람이 쫓아올까봐 서둘러서 들어가려고 도어락 스위치를 눌러댔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계단을 타는 소리가 더 크고 가깝게 들렸다.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돌려댔다. 발소리가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죽을 힘을 다해 문을 여러 번 당기자 덜컥거리더니 확 열렸다. 나는 그 힘에 못 이겨 넘어졌다. 순간 헉 하고 눈을 떴다. 꿈을 꾼 것이었다. 아침이었다. 그날 직장에서 웬일인지 직장 동료 B씨가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었다. B씨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자꾸 아무개씨 뒤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내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알았다고 답하고 내 일을 했다. 일이 바빠서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어제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집에 도착해서 피곤해 쓰러져 골아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 느끼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이번에는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계단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계단 중간쯤 올라왔을 때 머리를 돌려보았다. 푸른색의 얼굴이 보였다. 웬 젊은 남자였다. 쓸쓸하고 외로운 눈빛이었다.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었다. 눈동자가 없는 하얀 눈이 나를 쳐다보았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눈을 떴다. 그날 퇴근 후 집에 왔는데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친구에게 전화하자 바빠서 올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보는 직장 동료에게 망설이다 전화했다. 전화 신호가 한 번 가자 그냥 끊었다. 밤에 신뢰를 범하고 말았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의외로 응답하는 전화가 왔다.
놀랍게도 회사 동료가 올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문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또 그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자 아무도 없었다. 한쪽에서 훌쩍이며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놀라서 눈을 떴다. 식은땀이 흘렀다. 한두 시간 더 졸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었다. 회사에서 동료가 보였다. 어제 왜 안 왔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전화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얼른 이사 가라고 말하고 나갔다. 나는 부들부들 떨렸다. 예전에 주인 아저씨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것은 지하층에는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일을 마친 후 집에 왔다. 아무래도 그날은 지하층에 내려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료가 빌려준 수맥 탐사봉을 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무언가 나올 것 같아서 긴장이 되었다. 지하층은 습했다. 그곳의 방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층에서 심한 악취가 퍼져나왔다. 벽이 깨진 틈에 붉은색이 도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쪽에 낡은 철제 문이 보였다. 그때 어디선가 주인 아저씨가 나타났다. 왜 그래? 거기는 아무도 없다니까. 화를 벌컥 냈다. 나는 자리를 피해 내 방으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무언가 숨기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고 경찰에 전화하기도 석연치 않았다. 아무래도 신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핸드폰 배터리를 다 써버려서 다시 충전해야 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우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꿈속이었다. 잠을 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깰 수가 없었다. 내 뺨을 때려도 소용이 없었다. 문이 덜컥거렸다. 밖에서 누군가 열려고 손잡이를 돌려서 문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눈앞에 붉게 얼룩진 옷을 입은 그 남자가 보였다. 얼굴은 푸른색이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쓰러졌다. 순간 눈을 떴다.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나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문이 마구 흔들리면서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얼른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 밖에서 집주인 소리가 들려서 전화에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말았다. 나야 젊은이 문 좀 열어봐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더니 무언가로 문 손잡이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손잡이가 부서져 굴러떨어졌다. 문이 열리더니 눈앞에 그 아저씨가 무서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내가 소리쳤다. 지하층에 왜 내려갔어? 하더니 무언가로 내 머리를 가격했다. 나는 기절을 했다. 다시 눈을 뜨자 손과 발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 머리가 아팠다.
집주인이 손에 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였다. 칼로 다리를 살살 쓰다듬었다. 바닥을 보자 녹이 쓴 망치가 뒹굴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안 아프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소리내며 웃었다. 뭐부터 할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조용히 말했다. 바닥에 있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그때였다. 주인 아저씨는 둔기를 떨어뜨리더니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기 시작했다. 그가 쓰러졌다. 숨은 붙어 있었다. 순간 방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지하실에서 올라온 푸른 얼굴의 남자였다. 그 사람이 천천히 복도로 걸어나가는 것이 보였다. 얼마 후 경찰차 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전화를 걸었는데 끊기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 건물에서는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지하층에는 시체가 냉장고에 들어있었다. 신체 내부 장기는 없었다고 한다. 그 죽은 사람은 할 말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한이 풀렸을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은 이사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진다.